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젠 반등을 보여줄 뻔 했는데 중간에 그 진단키트주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더니 다시 눌렸습니다. 자, 고가가 플러스 2.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가 마이너스 1.53%로 마무리됐고요. 83,9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반등을 기약하기 위한 건강한 음봉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조만간 240일선은 한번 뚫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보다는요. 지금 전고점이 최저 59,7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오는 확률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제 영상에서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나라에서 이제 중국산 백신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중국산 백신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떴고요. 그 전문가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양심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 중국의 백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떤 리스크가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백신들도 델타 변이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산 백신으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팬데믹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시젠이 이때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참아왔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어떤 재료들을 아직 한 번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슈로 이 12만원 여기를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한다면요. 그 이후에 시젠의 주가는 시젠이 어떤 공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 전고점까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양쪽에서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거의 뭐 소량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에서 오늘 많이 빼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많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투하고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좀 빠졌는데 특히나 보시면 사모펀드랑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뺐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음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형성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을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특히나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 지금 프리패스 불가론까지 지금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물백신이었나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중국 백신 불신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러한 중국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없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중국 고위직의 고백 우리 백신 이종이 델타 변이에는 효과가 덜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덜하다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와 다름이 없다. 자, 평전 부소장은 백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비활성화 백신이라고만 지금 밝힌 상태고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자체 개발 백신 7종 가운데 5개가 비활성 백신이고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 바레인, 칠레 이런 쪽으로 지금 수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예정대로 중국 백신이 지금 포함된다라고 이런 뉴스 기사가 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제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뉴스가 지금 뜨고 있는 와중에 중국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백신이 포함이 돼버리면 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죠. 이 중국 백신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제 대상에 예정대로 넣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눈치를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런 것까지 눈치를 보면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백신 접종국에 지금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격리 면제에 빼야 된다라고 제 의견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몽골, 바레인, 세이셸, 칠레, 중국산 백신 지금 접종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입국할 땐 3주 격리, 상호주의 원칙도 지금 어긋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오히려 지금 중국 백신이라는 겁니다. 자, 덴마크에서도 지금 유료 2020 간중이 5명이 지금 델타 변이 확진이 됐고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8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확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만, 시즌으로만 봤을 때는 이 시즌의 진단키트가 얼마나 앞으로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진단은 필수다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인도발 변이 델타는 어떠냐면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감염이랍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버한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만큼 감염률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딱 14초 만에 감염된 델타 변이. 자, 파우치가 얘기를 하죠. 몇 주 뒤면 미국에서도 지배적으로 지배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뿐 아니라 그리고 영국도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이 델타 변이의 또 다른 변이인 델타 변이 플러스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델타 변이는 최근 발원인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는 90개국이었는데 지금 또 늘었죠. 92개국에서 지금 발견이 됐고, 이게 이미 전 세계로 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백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못 내고 있고요. 델타 변이가 몇 달 뒤에 지배적 위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 델타 변이로 영국에도 지금 1000명대까지 떨어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어섰죠. 그리고 이 전날 10,000명이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런 위험성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델타 변이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집단 면역 형성되는 겨울까지 지금 고비고, 백신과 그리고 이 변이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거는 뭐 틀림없이 그런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죠.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는 듯해 보이는 나라들이 있었죠. 특히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우려에 지금 27일부터 다시 실내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델타 변이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다시 마스크를 끼어라 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주주님들한테는 악재입니다. 악재. 자, 코로나 항체 치료제 효능 평가 결과 델타형은 감소입니다. 감소 효과가.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치료제를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가. 우리 감기가 사실 완벽한 치료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우리 안에서의 면역력으로 감기가 낫는 거지. 감기약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그 감기약이 정말 감기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냐? 감기는 매년 달라집니다. 특히나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치명률이 조금 낮죠. 근데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조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저도 이제 들고 있긴 한데 셀트리온은 치료제 말고도 다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들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만 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백신과 진단과 치료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이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진단은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진단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 치료제와 백신은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종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 말은즉슨 시즌한테는 호재인데 지구촌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죠. 얼마 전에 제 이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뭐 변이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이 끔찍한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100% 공감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팩트고 우리는 이런 팩트를 체크하면서 시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주주기 때문에 뭐 이거 뭐 변이 바이러스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팩트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자, 토일 이틀 동안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월요일 날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